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남구공 경제산업국장의 경제산업국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국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저희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TP에서 마련한 이유는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 소상공인, 그 다음에 정책 같은 우리 파트너인 TP를 비롯해서 신모, 창경과 함께 이 시민들한테 우리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함께하는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로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같이 있는 정책 소비자와 우리 파트너와 함께 세종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계획과 특히 시와 TP가 함께 마련한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개편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3년도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와 생활물가 증가 등으로 해서 대내외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투자 감소가 이뤄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역경제협회에서 지정해주는 지역경제 대상을 차지함으로써 투자 유치 부분에서 전국 특광역시에서 1조 380억 투자 유치에 대해 1위라는 성과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도 지난 10월에 최종 승인이 되어서 앞으로 발표하게 될 미래 먹거리,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 함께 세종시의 또 다른 기회의 요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업 부분에서도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함으로 해서 농업인들도 세종시와 함께 균형 발전의 한 일환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해드리면서 주요 경제산업국 운영 목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정책과를 비롯한 경제업과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농업상과가 함께한 8개 과로 이루어져 있고 전략산업 기반의 미래 신산업 육성, 투자 소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력,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역 먹거리 확대, 동물복지 향상 등 7개 운영 목표를 가지고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산업 기반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양자와 사이버 보안 등 미래 신산업을 선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이스트와 MIT 간 퀀텀 겨울 학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는 SCC에서 볼프강 캐틀리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자 분야 국제 교류를 비롯한 양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카이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양자 인프라 구축 및 정부 공모사 유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보안 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단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환 및 확장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해서 산업 다각화도 추진합니다. 충청권 도심항공 UAM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국토부 UAM 지역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최초로 시행 중인 광역형 자율주행 버스의 운행 노선을 청주공항과 대전의 카이스트까지 확대 운영하는 충청권 모빌리티 협력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내 드론 실증 도시 구축사업 유치 및 전국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드론 레저 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실증 고도화 사업도 추진해 나갑니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실증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수용성 제고 및 디지털 헬스케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10월 승인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의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24년도에는 보상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켓 기업의 선제적 유치를 위해서 투자 유치 전략 TF를 운영하며 스마트 국가 산업단과 연계하여 대기업 및 앵커 기업, 민자 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산단 전방위 홍보를 위해서 신규 투자 의향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 특구 등 특례 지구를 활용한 전략적 기업 유치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 유치와 병행해서 기업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4-2블럭의 스마트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조속히 착공하여 첨단 산업 중심의 유망 기업을 유치 지원할 예정이며 300억 규모의 세종형 미래전략 펀드를 조성하고 관내 유망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한 조기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엔젤 펀드도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책입니다. 기업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민원 해결센터를 지난 4일 10층 1층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또 투자 및 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허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제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천리 투자 지원단도 같이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도 3월 개소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치원에 위치한 세계대학 통합창업관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무인력 이관과 임원 선출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꼽히는 3월에 차질 없이 개소식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 경영난에 대비한 맞춤형 자금 지원책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경영 안정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550억 규모의 기업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적은 미 융자 지원책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을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로컬 브랜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상권 육성 및 상가 공시 해소를 위해서 로컬 브랜드 상권을 조성해 나가고 공간 장터를 마련하여 상가 소유자와 임대를 원하는 임대자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공간 장터 사업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 라이콘 타운을 운영하여 전 주기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의 교육과 지원, 준비된 소상공인에 대한 양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민전도 3,500억 규모로 늘려 확대 발행하고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도 현재 1,500억 규모로 확대하며 2차 보증률도 2%까지 상향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금리 등으로 경영 환경 악화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세종 전통시장 및 조치원 중심가로 일원의 특색 있는 대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최대 60억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전통가, 맛서비스를 갖춘 가게를 세종 뿌리 깊은 가게로 선정 육성하여 지역에 대한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의 창농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빈집 등 농촌 유효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여유 시간에 고령농, 여성농 등의 농기계 작업을 대행토록 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영농 지원단도 함께 구성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통해서 농촌 인력 공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현재 기본 3개월 이상 고용으로 영세 농업인이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농협이 주체가 돼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농업인은 필요한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인력 중개 및 관련 기간 등에 대한 농촌 일선 돕기 등을 확대하여 적기에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역 농산물 중에서 싱싱새송쌀 소비 활성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등이 단맛 좋은 싱싱새송쌀을 구입할 경우에 차액을 지원할 제도를 마련하여 기관과 단체 등에서 행사 시 기념품으로도 제공될 수 있게끔 싱싱새송쌀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 수당 제도도 지급 확대 등 경영 안전망 구축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지급 기준을 좀 완화해서 선량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재해 대비해서 보험 가입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역 먹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축제로서 복숭아 축제를 여름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싱싱장터를 조성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품목 다양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올 7월에 개장 예정인 싱싱장터 4, 5점에는 수산물과 지역 생산 가공품 등 품목을 확대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로컬 가공소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난GMO 식재료 지원 등으로 공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싱싱장터에 GAP 인증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등 공급식에 대한 세종산 우수 식자료를 직접 공급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먹거리 공급 체계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여름 대표 축제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워터밤 같은 역동적인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특히 폭우와 폭염 등 미흡했던 점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며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농가 참여 및 시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문화관광형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테마공원인 노도리파크에 야외 바비큐장도 설치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문화행사와 연계한 콘텐츠 발굴로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공감 동물복지, 청정축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반려견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 건립을 추진하며 패티켓 캠페인 등을 통해서 반려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및 치료,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생태계 보존에 힘쓰겠으며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투입을 통한 시민안전관리 강화, 농작물 피해 예방 등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위험 시기에 차단 방역을 집중 강화하며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AI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부강민 지역의 농어에 대해서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일제 수독 등 집중 방역 관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에 대한 적정 처리와
고품질 택비 생산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환경관리 평가제, 실시간 악정 측정 관리제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형 미래전략선언 개편 및 중장기 육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2035년까지 정보보, 양자 등 6개 신산업을 육성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세종시 2030 지역 먹거리 산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 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실감형 콘텐츠, 바이오 헬스, 스마트 그림 융합 부품 소재 등 5개 산업을 육성하여 왔는데요. 최근 정부의 산업 정책이 방향이 변화하였고 또 급속한 산업 트렌드에 대한 변화 등 대내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5대 신산업을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시와 테크노파크의 TF팀을 구성하였고 지난 1년간 차근차근 산업 개편에 대한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 개편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는 15개의 후보 산업군을 선정을 해서 10개의 유망 산업을 도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력 사업으로서 고도화할 수 있는 산업 분야 2개, 서비스와 ICT 융합 산업 분야 3개, 미래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산업 분야 1개 등 6개 분야에 대한 미래 전략 산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주력 고도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선정하였고 이 산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 ICT 기술 융합을 하는 신성장 산업 분야인 서비스, ICT 융합 산업 부분으로서 정보보호,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 디지털 콘텐츠 등 3개 산업 부문을 발굴 육성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혁신 선도 기술 산업으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양자 산업을 별도의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별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보호 분야 산업은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를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대학과 협력하여 정보 분야의 지역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두 번째, 양자산업 부분은 국내 유수대학과 연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비유망 스타트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 인력 양성, 인력 활용 이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험 인증,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혁신 산업 기반으로서 스마트 도시 세종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고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은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함과 동시에 관내 대학과 연결하여 전문 인력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5번째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스마트 시티 등 세종시가 갖고 있는 혁신 사원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 XR, VR 등 다상 융합 기술 같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보험 충청권 헬스케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각각의 5개 산업의 추진 전략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 수도를 넘어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에 걸맞게 중장기 발전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2035년까지 인류자치단체 실현을 목표로 한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마련을 하였고요. 산업별로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맞춤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략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시티에 접목한 기술들은 실증을 중심을 두고 도시 문제 해결용에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화 거점으로 진행시킬 예정이며 인력 양성 사업은 국내 유수대학과의 연계 협력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인력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연계하여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관내 대학의 혁신 자원을 활용한 국내 산학연 협계 협력을 통한 혁신 영향을 강화해야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전략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발전더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일단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으로 나눠서 2026년까지 단기 계획으로 미래 전략 산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7개 과제에 1,70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생산 유발 효과는 2,90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246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1,998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 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통해서 미래산업 3도 가족경제도시 세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지역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계획과 세종 미래전략 산업 및 중장기 육성 전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4년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처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유지 필성의 마음가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핑 캔디지입니다. 네. 작년 실적 하나 하고 또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편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기자님들 말씀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 작년에 그 세종시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기업 투자 유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1조 380억 원. 네네. 그거로 인해서 또 상도 받으셨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질문 겸 제안인데 여기 보면 우량기업 15개사를 유치해서 신규 고용 창출 효과 1,950명을 기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그 기업 그 군 분류하는 기준에 의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냥 우량기업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이런 게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작년에 유치하셨다는 기업들 중에 지금 여쭤본 대로 그런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분류를 좀 명확히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네. 내년 계획 내지는 2026년까지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걸 오늘 보고 자료하고 같이 주셨는데 오늘 아까 제가 좀 일찍 와서 한 30, 40분 전에 받아서 봤는데 분석하기는 좀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계획 효과를 보면 이렇게 해서 2026년까지 37개 과제 1,704억 원을 투입하면 생산 유발 효과가 뭐 이렇게 나오고 창출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아까 작년 1년 동안 유치한 기업 신규 고용 창출 효과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꼭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연구 용역을 하여 또는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분들 또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지만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냐 여부를 비롯해서
또 혹시 일부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느냐 이런 거를 따져보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셨는지 두 가지 질문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량기업을 5개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을 유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나눈 기준이 약간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못했는데 내년부터 더 구체적으로 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는 앵커 기업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위주의 국가산단에 투자 유치하는 전략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전략 전략선언 5+1 마련하는 과정은 TP가 작년 이런 7월에 본관동을 새롭게 준공을 했고요. 준공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국가 전략선언 방향에 맞춰서 이 개발 사업을 저희가 전략선언을 마련해 왔습니다. 별다른 따로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 갖고 있는 TP의 연구 인력을 같이 모아서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훌륭한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5+1 미래 먹거리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고 TP에 있는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자료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초에 의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워크숍과 포럼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 수요자들을 통해서 의견까지는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를 통해서 시민과의 좀 접촉을 더 통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해서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은 발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부원에서 부가가치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2,10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946억 원이라는데 3년 동안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는 의미는 너무 적지 않은가요? 조 단위는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산출된 35년까지는 조 단위로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투자 유치 전략도, 투자 유치 규모도 지역 경제협회에서 지정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진짜 실제 투자액을 기반으로 저희가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과제에 대한 투입한 예산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유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인력을 저희가 적시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5+1 전략의 대부분의 산업군이 첨단의 ICT 기반, 그다음에 AI 기반, 정보보호 산업 기반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오면서 제조업이 바탕이 돼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 다소 약하게 보이지만 향후에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는 부가가치 또는 전후방 연관 효과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라인의 최종희 국장님. 예, 포커스라인의 최종희 기자가 오늘 그 브리핑 자료를 대략적으로 훑어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 세종시 자체 내가 지금 우리가 이 경제 쪽에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지금 중구난 방식으로 전부 다 이제 분산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 한 가지를 모여야 되는데 어떤 그 모이려고 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수권 쪽이 경제 쪽이 전부 다 몰려야 되는데 남부 쪽에도 가 있다, 서쪽에도 가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초에 이제 그 산단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그 신중을 기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자 산업이라든지 네. 지금 이쪽 그 중장기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뭐 5대 산업 6개 전략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세종시 인력이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의구심입니다. 전부 다 전문적인 어떤 그 사업들이거든요. 네.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 구조상 이게 과연 실현이 되는지 이게 의문이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국내 유수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이걸 갖다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외지에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 세종시 서울시에도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요 젊은 층들 인재들이 전부 다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 해놨다고 내올 일은 별로 없을 거라. 만약에 오게 된다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이 정도 부분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 자체 내에서 이런 인력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인재 육성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많이 안 나와서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이쪽 우리가 이제 연단위 쪽으로 이제 도는 이제 복합도시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농업부 대표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로컬푸드과 회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신도시 쪽에서 이렇게 마트라든지 이런 거 농산물을 갖다 구매하려고 할 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접근성도 좋지만은 가격이 지금 우리 로컬푸드에서 판매되기 싱싱형태 판매되는 것보다 값이 쌉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몇 번 취재를 하고 지적도 했었는데 너무 비싸요. 우리 싱싱한 게.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농민들 소득도 향상을 시켜주려면은 어떤 지원을 좀 해서 가격을 내리고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인력 양성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5대 주력 사업 중에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 산업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던 거는요. 우리 수입할 때 지역 대학과 함께 수립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세종 캠퍼스에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도 인력이 양성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하려고 세웠고요. 그분들이 딴 데 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해서 기술 사업화 할 수 있게끔 수립했고 한국영상대학원 함께 전문 인력을 연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 부분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도 같이 영상대학 마련했고 홍대 세종 캠퍼스도 더불어서 같이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가 또 감안한 거는 올 7월이면 공동 캠퍼스가 개소가 되는데요. 공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IT하고 수의학, 의학 계열의 그런 대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있는 학부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학업을 마친 다음에 여기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인력 양성 사업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분들과 더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TP와 세종시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블푸드 싱싱세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 부분에도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지역 내 신선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농업과 농업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을 해줬고 이분들이 시민과의 소통을 늘려가면서 잘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비싼 부분에 대한 거는 4호점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이제 필요한 수산물이라든지 추가 농산물은 지역과 협력을 지역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 또 그 다음에 기타 외부 부분 그러니까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출하할 때 비용 부수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올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쌀 소비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싱싱세종 쌀 같은 이런 쌀이 공급될 때 차액 보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하나가 잠깐만요. 지금 싱싱장터에서 우리가 우리 농업 쪽에서 이렇게 생산량들을 갖다가 싱싱하게 이제 제공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싱싱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가격을 우리 하나로마트나 여기 같은 가격에 줄에서 정리를 하고 거기 우리가 부족군이 있잖아요. 그 부족군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시민이 뭐 세금으로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걸 갖다 가격을 좀 생산자들한테 그걸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 생산자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해 그런 차액 부분,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아무래도 소농이다 보니까요, 생산 단가가 사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같은 경우에 대농이고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농산물이라도 싼 게 이게 가격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장점은 이제 다 인증해 주셨고 이 차액을 마련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업인들이 농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생산 비용을 다 낮추는,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포장재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쌀 같은 경우에도 차액 보전해주는 부분,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비 체계를 위해서 학교 급식이었지만 지역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우리 학교 급식 체계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산성과 밥을 받을 수 있다면 싱싱장터에 대한 부분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하지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방안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네, 안녕하세요. 국제뉴스 정지욱 기자입니다. 작년에 그 세종시 국가산단 이제 고시가 돼서 이제 올해 그 언론인이 보금돼서도 한 3위를 하고 시민들이나 이런 경제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 산단 같은 경우는 이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세종시의 그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먹거리 창출, 그 다음에 그 젊은 세대의 그런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82만 평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현재 있는 공장들이 그냥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아주 유망한 그런 기업들이 와야지만 거기에 따른 또 부속적인 공장들이 와서 그 국가산단으로 인한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거기를 그냥 채우는 목적 그게 아니라 상당히 그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서 지금부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업무보고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우량기업, 중견기업 위주의 투자 이치였다면 국가산단 올해 이제 보상협의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 더불어서 저희가 투자이치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투자이치 TF에는 관내 우리 시의 기관도 있지만 충북청 LH까지 다 참여해서 투자이치 TF를 운영할 예정이고 이건 거꾸로 저희가 역으로 저희가 모시러 갈 예정이거든요. 앵커기업이나 대기업한테 83만 평이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큰 기업에 유치를 해서 이 기업과 따라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적으로 협력 기업들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투자이치 전략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올해부터 차근차근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JB 정정영 기자. 아까 잠깐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년 그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긴 했는데 이 연민전을 100억 정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또 예상되는 진행 상황이라든지 추후 계획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저희 시에서 여민전에 대해서 7% 캐시백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5%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발행 규모는 지난해 3,400억을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시민들이 더 소상공인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도 더 쓸 수 있게끔 3,500억 정도까지 발행할 예정이고 시 자체적으로 예산은 충분하게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 자체 예산은 이미 반영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국가 예산을 통해서 22년도에는 3,500억이었고
23년도에는 3,500억, 올해는 한 3,000억 규모로 국비가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비 확보된 거와 함께 지금 현재 시하고 행안부하고 국비의 지원 규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국비가 우리 시에서 한 55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국비 지원을 받으면 추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3,500억 규모의 발행 규모와 5%의 캐시백을 지원해서 소상공인과 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대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점에서는 한 35억 정도 캐시백이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는 최근에 오늘도 회의가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방송 이병기. 예, 세종시 이병기입니다. 자료 4페이지인데 국가상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그 지능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협조 요청을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 1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두 개의 주 진로가 있는데 지금 시 부담이었던 1.2km 국도 쪽에서 연결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건가요? 10억이라는 부분이? 그게 이제 사업비 전에 사업비 전액 중에서 그러니까 1.2km에 대한 국비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릉로 쪽, 그러니까 1호선에서 국가산단으로 들어가는 쪽 진입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게 사업비 전액인가요? 전액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 시장님 임기 초에 아마 그 지역 주민들 보상이나 지원을 위한 TF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성과가 있으면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해 꾸준히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만났고요. 올 1월 말에도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은 승인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됐고 이 주민 대표들하고 오늘 1월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제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절차, 그 다음에 실시 설계와 여러 가지 협력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TF를 통해서 보상 협의체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협의했다는 과정이었다면 올해 1월부터는 구체적인 협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경충일보 김대호 기자입니다. 그 여민전과 관련해서 부연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발행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1인당 그 충전 액수가 현행 30만 원에서 더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민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에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 데이터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의 설명 드립니다. 네, 지난해는 1월 달에도 똑같은 상황이 30만 원인데 지금 이제 50만 원입니다. 50만 원까지 충전하실 수 있고요. 50만 원에 대한 5%를 저희가 캐시백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로서 70만 원까지 또는 겨울 연말에는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100만 원까지 확대한 바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50만 원 충전에 5% 캐시백입니다. 지난 9월 달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소상공인 또 가맹점 한 600개 정도의 업체에 대해서 캐시백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는데요. 이거는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국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3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들에서 지출이 제한됐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당초 시는 한 260억 내외에서 시민들이 충전을 해주셨는데 약 10% 정도 줄어든 230억 정도 규모에서 충전을 했습니다. 주로 나타난 것은 주유소라든지 대형 병원, 대형 마트에서 소비가 제한이 됐고요.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소비가 제한되어서 일부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읍면 지역에서는 저희가 농업인수당을 지원 홍보를 해서 일부 상쇄된 바도 있고요.
이 30억 이상의 매출된 곳에 대한 지출 제한은 아마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대부분 소비하는 곳을 보면 진짜로 말 그대로 음식점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지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기존에 많았던 주유소, 그다음에 병원 이런 소비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최종TV 황대 네, 세종TV 황우대 기자입니다. 국장님, 지난 연도에 힘차게 주요 업무 계획을 출발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점적인 것이 많은데 지난 연도에 계획했던 것이 큰 성과가 몇 개나 있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인지 그거 하여튼 국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난해 그 경제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TP와 함께 미래전략산업을 수립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가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권 활성화 구역 같은 구역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일자리에 대한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요청사항이 많아서 일자리 경제진흥원도 법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완비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3월 출범을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이체에 실질적인 투자이체 1조 380억이 달성된 부분, 국가 산단이 승인을 받은 부분, 이게 한 4, 5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부분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 부분에서는 농업인 수당을 저희가 특광역시 최초로 도입을 했고 아무 무리 없이 잘 안착을 시켰다는 점. 그다음에 로컬푸드 부분에서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학교 급식 이외에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서 한 44억 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과수, 그다음에 한우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었던 지역 농산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되었다는 점. 동물 방역 측면에서는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우리 시는 3년 연속 AI가 미발생한 청정 지역으로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점 등이 지난해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부 수도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인터내셔널 최대열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단단이요. 지금 보상 체계에 어떻게 확립된 게 있어요? 수립된 게? 일단은 우리 보상하기 전에 사실은 도시교통공사를 통해서 지역 공사세 발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최종 승인이 돼서 저희가 안정된 자금 확보 전략을 수립을 했고, 현재까지는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공식 기구가 출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상반기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지 보상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보상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불안을 떨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주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이주 대책을 세워줄 건지, 그죠? 거기 거주하신 분들은 이주단지 어떻게 입주하게 될 건지 구체적인 제시가 없으니까 지금 반대 세력이 오히려 그분들이 동조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시에서도 빨리 이런 보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공동사업자로 LH도 있어서요. 저희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RPC 우리가 세종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연 얼마나 되죠? 200억 정도. 2억이요. 이 RPC는 관내에 있는 단위조합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순수 지원하는 거는 이제 쌀부터 해서 1억 4,500, 그다음 포장재까지 해서 2억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RPC가 어찌됐건 농협이 관내 농협 8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세종시 지원이 들어가는 네. 지원이거든요. 네.
근데 벼가 세종시산 벼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외에 타지에서도 벼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RPC 운영상 RPC에서 세종시 지원 부분을 갖고 투명하게 묻힌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RBC하고 우리 관련 학과에서 경영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싱싱세종 삼강살 구입 확대를 위해서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무슨 차액 얘기하죠? 관내에 있는 그 요식업, 쉽게 말씀드리면 식당에서 쌀을 살 때 우리 세종시 삼강쌀을 구입을 하신다면 시중 단가하고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정액으로 20kg를 사시면 5,000원 정도의 지원금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쌀을 더 관내 식당에서 소비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왜 그게 비싼가요? 삼강쌀이 다른 쌀에 비해서 비싸서 그런 건가요? 비싸기도 하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농산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내쌀보다 타지쌀도 많이 구입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착한 가격 업소를 통해서 삼강쌀을 시범적으로 공급한 바가 있는데 홍보가 미약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삼강쌀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면 관내에 있는 쌀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에 홍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손명하 기자님. 네, 동시사무소 송경환 기자입니다. 자료를 보면 곡물 그 수입액이 26%가 넘어요. 27%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곡물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에서는 쌀 소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곡물 중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곡물이 어떤 건지 또 말씀해 주시고 수출 대비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되는 반면에 수입액은 거의 27%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대비 수입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종시에 연구 개발비는 증가하는 반면에 연구원 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이나 기업체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부분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래차 모빌리티 이제 여기에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는 역점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 아니면 어떻게 특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해나갈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죄송한데 앞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래차 산업 부분에 대한 인력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래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대부분 자율주행차 서비스였고요. 1차 규제 특구 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저희 시에 와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2차 실증 단계에 들어가면서 실증 단계에서 계속 지속되는 기업들도 현재 남아있고 그런 기업들은 약간 준 게 사실인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전장 부품에 대한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품을 여기서 시험하고 인증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올해 완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 빠져나갔던 인력에 대한 부분은 더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성장 곡선상 성장을 하다가 약간 주춤한 단계인데 이 미래 전략 산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춘 장비를 활용해서 육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출이 많다는 거는 R&D는 늘어나는데 연구 인력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R&D하고 연구 인력의 수는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R&D에 대한 연구 난이도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적게 지원할 수도 있는데 연구비가 증가한다는 건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들이 자꾸 유출이 많다 이런 부분은 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더 많은 연구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이 유치가 돼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TP도 있고 우리 창경도 있고 같이 수요 기업에 대한 이런 공간적인 측면도 좀 그동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우리 확충이 되니까 올해부터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희는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 대비 수입이 많다는 부분은
농산물 부분인지 아니면 농산물 부분인지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수입이 가장 많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아, 곡물이요? 그러니까 농업 부분이신 거네요.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는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농업인 수는 사실 줄어드는 것, 농지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 상태에서 신도시 부분에 여기 확장되는 영역이 있어서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을 지켜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어주고 있는 거고, 곡물 수입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같은 경우도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모작 같은 걸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저희가 곡물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많을 수도 있고요. 특히 콩 같은 이런 재배 작물, 그 다음에 가로수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대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소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